제 사진이 도용당해져서 유명해진 거예요. 야한 게임에다가 나를 이게 말이 돼? 촬영을 빌미로 한 국제 소개팅이었던 거예요. 살다 정말 이런 경험도 있었지 뭐야? 안녕하세요, 노랑이 친구들, 일롱이에요. 제목에서 봤죠? 언니의 잘난 척하는 그런 영상이에요가 아니라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광군제 기념으로다가 왜 이렇게 내가 중국 촬영을 많이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급으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이 광군제가 뭐냐면 중국의 11월 11일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최고의 쇼핑 시즌. 나 이 뜻은 몰랐거든. 광군의 뜻이 뭐냐면 중국어로 호랍이나 독신남 또는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래. 이거 너무 슬프다. 우리는 광군이야. 그리고 2009년부터 이 타오바오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할인 행사를 하고부터 이 광군제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 타오바오의 모델인 우리들은 어떻겠어? 바로 이 광군제를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루 매출이 연 매출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가 막 올렸던 그런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입은 옷들이 어디서 구매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거진 한 1, 2년 동안 내가 올린 사진 영상의 옷들은 나의 일상복이 아닌 이상 촬영한 그런 사진은 거의 다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못 사잖아요. 중국 사람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노노. 내가 또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도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다 중국말로 써있어가지고 어려워. 인터넷에 그냥 타오바오 구매 대행 이렇게 치면 막 쭉쭉쭉 나와요. 훨씬 더 저렴하게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득템하세요. 아마 옐롱 언니 여기저기서 많이 보일 거예요. 중국에서 유명해진 계기.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중국에서 난 유명해져야겠다! 이랬던 게 아니라 제 사진이 도용당해져서 유명해진 거예요.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막 붐을 일으키던 시기였어요. 2014년 말부터 시작하게 된 한국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진이 정말 예쁘다. 이 모델 누구냐? 너무 예쁘다. 옷도 잘 표현하고 정말 여신 같다. 한국에서는 조금 유명해졌으면 중국에서는 완전 많이 널리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사진을 불펌해서 팔고 그 옷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오바오에서 절대로 이제 사진을 도용하거나 불펌하면 안 된다. 신고를 당하면 옐로우 카드 이런 법칙들이 생겨서 이제 내 사진을 도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 사진을 도용해서 이미 장사를 막 하고 있었던 곳은 어떻게든 한국에서 나를 찾아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중국 업체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트 사진이 너무 제가 봐도 진짜 제가 아닌 것 같이 약간 바비 인형처럼 보정이 돼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인형이야 그림이야 약간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진짜 아니나 달라? 글쎄 이게 요상한 스토리의 그런 게임에 도용이 된 거예요. 모델 활동할 때 속옷 모델, 게임 모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옷을 입으면 포즈를 이렇게 잘 취하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노출이 많은 촬영은 많이 꺼려 했었는데 주변에 지인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정아 너 야한게임 모델 했어? 너 야한게임 광고 찍었어? 너 유튜브에 겁나 많이 나와? 막 이렇게 내 사진에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와 이거 진짜 열받네. 내가 돈 받고 찍은 것도 아니고 야한 게임에다가 나를 캐릭터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렇게 광분했던 적이 있죠. 근데 나중에는 그래 내가 중국에서 그만큼 인기가 많은가 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한국에서 중국 촬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야.
27살 중국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피팅 모델도 했었고 광고 모델, 웨딩 모델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한국 피팅 모델이랑 중국 피팅 모델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스튜디오가 굉장히 작아요. 한 팀이 예약하면 다른 팀은 절대 쓰지 못하는데 중국은 스튜디오가 진짜 엄청 커요. 우리나라 스튜디오의 보통은 거의 10배 이상인데 돗대기 시장처럼 다 들어가서 다 찍는 거야. 그냥 이 룸은 나도 예약했고 너도 예약했고 얘도 예약했고 쟤도 예약했어. 여기 먼저 서는 사람이 임자야. 이제 한국에서는 피팅룸이라고 해서 옷을 갈아입는 룸이 따로 있는데 중국에서는 옷을 촬영해야 하는 벌수가 한국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루에 15벌, 많으면 20벌 이렇게 개인몰들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20벌을 거의 1시간에 찍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100벌은 무조건 찍는, 안 그래도 이거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저 피팅룸에 가서 갈아입고 나오고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또 게다가 엄청 스튜디오도 큰데 남자, 여자 다 불문하고 몇백 명 있는 자리에서 그냥 훌러덩훌러덩 벗고 입더라고요. 그것도 빨리빨리 갈아입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입혀줘요. 탑이랑 속바지 같은 걸 입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걸 몰랐거든요. 굉장히 조금 당황했었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상주하면서 모델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진짜 말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노랑이들한테 말하면서 막 이렇게 재미를 찾고 나 스스로 막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아니 중국어를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뭐 이것만 엄청 갈아입고 포즈만 취하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상주 모델은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약간 충격적인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이제 한국에서 스케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막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 아파트 광고 촬영이 있다. 혹시 페이 어느 정도 받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너무 몸도 아프고 하니까 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촬영하는 가격보다 세게 페이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찌됐건 잔악계니까 촬영을 하러 중국에 갔어요. 가자마자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글쎄 호텔이 제가 지금껏 묵어봤던 호텔 중에 가장 좋은 호텔인 거예요. 그것도 스위트룸을 잡아주신 거야. 광고 모델이라고 이렇게 대우를 엄청 잘해주시네 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촬영장에 갔는데 촬영 시간도 3, 4시간? 밖에 안 찍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광고 촬영이니만큼 스텝도 많고 나한테 요구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게 일절 없고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마치 내가 찍고 싶은 개인 작업 찍듯이 렌징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통역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여서 조금 이상했어. 아파트에 관한 뭐 그런 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한 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1도 없이 그냥 3가지 스타일로 바꿔가면서 촬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일 예뻐 보이면 된대. 촬영이 끝나면 이제 중국은 광고주가 촬영한 그 스태프들에게 이제 고생했다고 밥을 사주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일을 연결해준 에이전시 대표가 저한테 근데 연정씨 죄송한데 연정씨 혼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뭐라고요? 왜요? 했더니 아니 이 광고주분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설회사의 아들인데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자기랑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겠다는 그 장소가 유명한 호텔의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부잣집 드라마에서 보는 광경이 펼쳐진 거야. 와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일롱둥절 하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통역분이 나가는 거예요. 나랑 그 회장님 둘이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촬영을 빌미로 한 국제 소개팅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모델 촬영인 줄 알고 그 출장에 임했던 거죠. 그런 국제 소개팅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안 갔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회장님이 오래전부터 제 팬이었대요. 타오바오에서 제 사진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이 모델 찾아달라고 에이전시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런 눈치는 조금 있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 여자
여자로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엽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랍스타를 시켰는데 랍스타를 막 손으로 막 뜯어서 먹고 다 흘리고 이렇게 손 이러면서 완전 정뚝떨하게끔 행동을 한 거예요. 마치 그 엽기적인 그녀처럼 웨딩 모델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 이제 곧 결혼할 거라면서 웨딩 사진을 막 보여줬거든요. 거리를 막 뒀죠.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으로서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박차고 돌아왔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분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살다 정말 이런 경험도 있었지 뭐야? 아무튼 그 정도로 엘롱 언니가 중국에서 먹히는 얼굴인가 봐요. 저는 모델로서 왜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원피스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지 모델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야흐로 한 3, 4년 전인데 검정색 스키니진을 막 찍다가 굉장히 재질도 좋고 탄력이 좋은 거예요. 약간 제가 좀 장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뒷발차기를 막 하고 옆발차기를 막 했어. 그리고 막 요가 포즈를 했어. 우연히 찍힌 요가 포즈의 그 바지 사진이 글쎄 대박이 난 거예요. 1년에 500만 장인가? 팔리면서 초 대박이 돼가지고 덕분에 저도 대박 모델이 됩니다. 이제 바지 하면 옌찡이다 해가지고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바지 촬영을 하면 무조건 그 옆발차기 포즈를 해야 하는 룰이 생겼어요. 진짜 포즈에도 이 저작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포즈 많이 개발했거든요. 나중에 바지 촬영을 막 할 때 시안을 보면 다 나야. 같은 배경, 같은 옷으로 그 바지를 이렇게 촬영해주세요. 그리고 옆발차기 한 각도까지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한국에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된 그런 명예로운 일이 있었죠. 여기까지만 말할게. 나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게 한 번에 빡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쌓아 올라왔기 때문에 행운이 저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모델, 왕홍이 될 가능성이 큰 한국 모델 탑3 안에 제가 든 거예요.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난 열심히 하는데 언제 도대체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낙담만 하지 말고 희망과 꿈, 용기를 잃지 말고 화이팅 하면은 언젠가는 정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존버는 승리한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니한테 DM이나 여기 댓글로 달아주면 내가 또 이렇게 모아서 컨텐츠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타오바오의 11월 11일 광군제 행사 잘 찾아보고 원가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우리 현명하게 살자! 뿅!